진행하겠습니다.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열시고. 시트 이름, 피벗 테이블, 함수 오른쪽으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 자, 쟤들 교재는 157페이지. 화면 사이즈는 아마 이 정도 사이즈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의 합계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무슨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업부가 보이고, 생산부가 보이고, 기획부가 보이고, 잠깐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리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직급별은 직급이 부장이 보이고, 차장은 안 보여요. 과장 보이고, 대리 보이고, 사원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이 와야 된다고요? 기본급수의 합계값이 와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려면 우리가 다 암산해야 돼요.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뽑아서 기본급수 합계를 계산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라면 필트가 되는 거죠. 필트. 이런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는데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라는 기능이 뭐가 있으냐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통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통합? 이 파일 기억나세요? 이거? 통합 기능. 이것도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원본을 뭘 이용한다고요? 자, 구조가 비슷한, 유사한, 똑같은, 에? 이런 원본 표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표 등을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유사하거나, 비슷하다. 근데 지금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이런 자료 덩어리 전체를 이용해서 요약 집계표를 만들 겁니다. 이 자료 전체.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뭘 한다고요? 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계 요약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따라오세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지금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해석을 하면 그냥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고, 뭐 요약 집계 정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 그리고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데이터베이스 탭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클릭. 자, 피벗 테이블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표를 만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표를 만들려면 원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즉 분석할 데이터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범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고 왔죠? 점점점점점 움직이는 점선 확인들 하시고 잘못되면 여기서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저 피벗 테이블 결과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 표 자체를 표 생기는 그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합니다. 결과 물을 넣어야 될 위치는 깨끗한 워크 시트에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트에 나타낼 것인지를 판단. 자, 지금은 깨끗한 기존에 있던 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시트에 나타낼게요. 자, 같이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풀이가 안 됩니다. 자,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자,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똑같은 위치에 하세요. I3셀. 늘 한 이야기지만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하면 피벗 테이블을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 준비가 된 거고 빈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 탭이라는 용어를 이것도 이 용어를 처음 설명드리는 건 아닐 것 같고 자, 화면상에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피벗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탭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이세요? 자, 이것들을 이제 기능에 따르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에 따르는 탭이라 그래서 이걸 용어를 사항별 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항별 탭. 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는 범위 안에 셀 포인트가 있으면 이 사항별 탭이 나타나지만 이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구조 바깥쪽에 이미 셀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사항별 탭이 사라집니다. 사항별 탭이라는 용어. 자, 그다음 그 화면상에 아마 요 오른쪽에 지금 저처럼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화면상에 오른쪽에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런 창을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창. 그래서 필드 작업창이라고 하는데 요건 분석의 표시에 가시면 필드 목록이라는 게 회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사라지죠. 다시 클릭하면 회색깔 표시 숨기.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자,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오늘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반복 연습하시면서 여러분 익혀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구조에 영향을 주는 죄송합니다. 모양새를 다루는 피벗 테이블 여기에 모양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은 여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디자인.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는 크게 몇 가지 안 되니까 열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외울 수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좀 수월해질 거고요. 그다음 방금 요거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라 했으니까 필드 목록들이 보일 겁니다. 부서명부터 쭉 성과급 값이에요. 그럼 실제 원본 데이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부서명부터 성과까지 다 필드 명의에 해당되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표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영역으로. 자, 여기 보시면 필트라는 영역이 있고요. 열이라는 영역이 있고 행이라는 영역이 있고 값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영역에 필드를 끌어 놓는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서명 필드를 클릭 앤 드래그 끌어다 놓는다. 클릭 앤 드래그 어디다가 행에다가 이렇게 일단 가져보세요. 그러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위치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놓으면 하면 이제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영역, 행 레이블 영역, 그 표현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구조입니다. 구조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 자, 그러면
행 레이블에는 지금 부서명 필드라는 걸 배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 번씩 나오죠. 우리가 이런 값을 뭐라 한다고요?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있다. 중복값이라고 표현하고요. 값이 딱 한 번씩 나와 있다. 고유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유값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 역할을 합니다. 부서 격리부에 해당하는 격리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급 필드를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 필드의 부장, 가장, 대리, 사원, 고유가 조건 역할. 그럼 이게 뭡니까? 격리비 부장이라는 거. 격리비 부장에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뭐 기본급수의 합계 계산, 요약정보 합계 계산이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급 필드라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끝.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표를 다 만든 거라고. 아주 쉽게. 이게 저희들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중요도가 n분의 1입니다.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실제 엑셀을 쓰실 때 피벗 테이블을 엑셀을 배웠는데 피벗 테이블을 모른다. 물론 수식 함수는 기본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기능을 모른다. 그러면 엑셀을 제대로 안 배운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 안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거 하나로. 자, 어쨌든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해서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값 영역에는 요약 정보를 표시해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에 대한 총계라는 부분들이 여기 보이죠. 여기. 요 부분을 자, 이 데이터가 행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데이터가 방향이 행입니다. 행의 총합계라고 표현합니다. 행의 총합계. 그 다음 이쪽 방향은 열입니다. 열. 에 대해서 이렇게 총합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 영역을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필터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필터라는 영역은 도대체 많은 영역이냐고요. 자, 위에 보시면 성별 필드가 많이 있습니다. 성별 필드를 필터 영역에 배치할게요. 자, 배치를 했을 때 어디 있냐고 위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어디죠? 여러분 그냥 생각에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지면 거의 대부분이 I1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조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니까 작업의 단위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필드명들을 지금 필드를 끌어서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이런 구조가 내 뭐 회사 보고서에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면 됩니다. 필드를. 자, 필드 영역에 있는 성별 필드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위에 목록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X 표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삭제. 빠져버리죠. 그럼 이때는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가 어디죠? I3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필터 영역에 다시 성별 필드를 배치합니다. 다시 배치합니다. 여기 필터 영역에 필드가 있든 없든 시작 위치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여기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필터 영역이 하는 역할은 필터니까 걸러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시트상에 성별 필드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누르시면 자동 필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녀석이 나타날 건데 남 이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성별 필드에 남녀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고유값이 나타나니까 조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남녀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럼 남 선택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아마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더 총 몇 개가 있었냐면 20개가 있을 거예요. 20개. 20개 중에 남인 레코드가 정확히 헤아려보진 않았는데 아마 15개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5개의 자,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에서 필터 처리된 레코드의 개수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약간 바뀐 거 보이세요? 잘 못 느끼셨다고요? 그럼 자, 다시. 이 필터 처리된 거 보이세요? 깔때기 모양. 자, 다시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 눌러서 필터 목록 단추라고 했죠. 수업 중에. 자동 필터에서. 그럼 열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20개의 레코드 중에
여인 레코드는 5개가 있다는 거죠. 그 5개의 레코드를 걸러내어서 필터 처리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여기라. 시작 위치는. 됐습니까? 구조 바뀐 거 확인이 이제 드러나죠. 자, 그러면 다시 필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모드라고 선택하죠. 그리고 확인. 하면 20개의 레코드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구조죠. 그럼 이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자, 그 다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가 방금처럼 없을 수도 있고, 배치를 한다면 1개 이상을 배치하실 수도 있고, 1개 이상을. 그 다음에 기존에 배치되었던 녀석들을 이렇게 옮겨 놔도 되고, 아까 영역에 2개 이상의 필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내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이렇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직급을 여기 형에다 다시 이렇게 옮겨 놔도 되고, 옮겨보세요. 그리고, 직급, 뭐, 이렇게, 직급별, 부서별,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배치가 되었을 때 1개 이상이 배치될 수도 있다. 감 영역에는 무조건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표를 만드는 거니까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줘야 되겠죠.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개념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1개의 필드만 배치하냐고. 자, 잠깐만요. 이제 또 다른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 감 영역에 필드가 1개가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이름표가 여기 나타납니다. 합계 기본급이라고 하는 여기 이름표 레이블입니다. 이름표 레이블. 그 다음 필드가 자 야근 수당 필드를 감 영역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 초록색 표시가 위치 표시입니다. 위치 표시. 가져다 놓고 뭐 위아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감 영역의 필드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구조가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네? 여기 학계 기본과 학급 야근 수당이라는 이런 감 영역의 이름표가 어디로 와 있다고요? 여기로 와 있다. 이 구조가 어디라고요? 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여기 열에 보면 시그마 값이라는 거 저기 이거 보이세요? 스메이션 시그마라고 시그마라고 읽을게요. 시그마 값이라는 구조가 생겨나 있습니다. 이게 감 영역의 이름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열에 둘 수도 있고 행에 둘 수도 있습니다. 뭐 위에 둘 수도 있고 아래에 둘 수도 있고. 옮겨보세요. 자, 그 다음 어, 감 영역에는 요약 정보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요약 정보. 자, 그러면 학계라는 정보만 볼 수 있냐고요? 아니요. 자, 방금 기본것과 야근 수당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는 숫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는 배치를 했을 때 합계 정보가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합계가 아니고 평균이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따라오지 마세요. 화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값 사주세요. 이 합계 야근 수당 보이세요? 여기 목록 단 클릭합니다. 목록 단추. 쭉 펼쳐서 목록 바로 가기 메뉴라는 내용을 보시면 각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맨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클릭하면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속 설정을 하겠다. 값 설정을 하겠다. 그럼 밑에 보시면 요 값 요약 기준 탭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뭐 통합할 때도 합계계수 평균 최대 최소값만 알고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계계수 평균 최대 최소 부분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정도. 이번에 평균. 그래서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여기 이름이 평균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그죠?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 다음 성과금 필드도 있죠. 하나 더 배치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성과금 필드 아닙니다. 배치해서 빼보시고 위에 보면 성명 필드 있죠. 자, 성명 필드는 데이터가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여기다가 감영역에 배치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합계값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값 계산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값 계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개수값이 나온다. 됐습니까? 개수값이. 그래서 요 기본 구조를 알고 계셔야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표니까 표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잡을 수 있고요. 다룰 수가 있고, 이게 구조가 안 만들어지면 다룰 수가 없고, 그 다음 피벗이라는 용어는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구에 피벗 동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느 뭐 왼쪽 다리가 되든 오른쪽 다리가 되든 한쪽 다리를 축으로 공을 들고 뺑뺑뺑뺑 도는 동작을 피벗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게임을 보셨으면 뭐 그런 동작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가 틀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축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걸 내가 때에 따라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틀이 잡혀져 있고 여기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개념. 그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따서 이제 피벗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그 동적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적.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알고 계시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10년치 데이터가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회사 10년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법인차로 가면 몇 개에서 한 10기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할 만큼,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도 관리직 일을 했기 때문에 할 만큼 다 합니다. 회계나 뭐 재무직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분야로 왔는데 어찌됐든 거기 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표가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게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죠. 항상 올려야 될 보고서가 매주마다 올려야 될 보고서 있지만, 어떨 때 뭐, 딴 거 뭐, 새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뭐, 이거 데이터 주면서 이거 뭐, 표 만들어 와 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이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 시험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자료 찾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우리 교재에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내가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작업한다고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4, 4, 16. 16개를, 그 다음에 합계 평균 개수니까 16 곱하기 3 얼마입니까? 48번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가로백 거래업체 100개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 날짜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미칩니다, 이제. 월별로 뽑아오라거든요. 10년치 데이터를 월별로 뽑아오랍니다. 거래업체에 납품한 실적을, 납품 금액을 심지 데이터 뽑아오랍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제? 이거 이용 안 하면 우리는 계산 못 합니다. 못 하다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둘러가게 되죠. 그게 맞다는 보장도 없고. 자, 어찌됐든 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합시다. 자, 파일 탭에, 어쨌든 이 파일은, 지금 이 현재 파일은, 기능 정리 파일은 닫지 마시고요. 자,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분석, 작업 6. 시트, 피벗 테이블 2, 저하고 한 번 더 실습을 하고요. 교재 161페이지, 같이 할게요, 같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자, 응? 자, 161페이지 준비되셨어요? 자, 진행할게요.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을 필트, 계약 기간을 행, 점포명을 열로 처리하고, 내용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값에는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한 후 순서대로 바뀌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시험이니까. 후 행과 열의 정확히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가로 열고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첫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자, 진행하죠. 자, 일단 피벗 테이블은 요 문제에 따라 특정 범위를 줄 때도 있고요.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범위가 없습니다. 자료에 대한 범위.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무슨 데이터를 이용한다고요? 표? 아니요. 데이터베이스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선택.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기능이 어디 있다고요? 삽입에 표, 피벗 테이블. 다음. 자, 이제 분석할 데이터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다음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밑으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랑에 방금 그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표의 형태 그거 자체가 어디에 넣어야 될 위치.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존 워크시트.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자, 방금 첫 번째 삼각형에서 뭐라고요? H3셀로부터 시작한다. 확인. 자, 잠깐만요. 만일에 이 위치가 틀리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앞에 보세요. 위치 틀리는 것 정도는 어떻게 여기서 조정합니다. 분석에 피벗 테이블,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정하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이동.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특정 셀을 클릭.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보세요. 네, 클릭. 그리고 확인.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옮기시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우리 다시 피벗 테이블 이동. H3셀 클릭. 그리고 확인. 요거 가지고 조정합니다. 시험 문제는 없죠. 이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의 내용 아까 첫 줄부터 세 번째 굵게 표시되어 있던 첫 줄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내용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름을 필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가 해당됩니까? 필드죠. 필드죠, 필드. 예? 이런 필드를 필드 영역에 배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계약 기간을 자, 계약 기간 필드를 영역에 배치. 우리 이걸 행 네이버라고 표현합니다. 행 네이버를. 그 다음에 점포명, 필드명 찾았어요? 열로 처리, 열 영역으로 배치. 값에는, 값 영역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약 금액의 평균, 계약 금액 필드명 찾아서 배치합니다. 값 영역에. 이렇게. 배치하면 숫자로 되어 있는 녀석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합계값이 나온다. 자, 이거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배치하는 순간 바로 바꿉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바로 바꿉니다. 나중에 바꿔야지 잊어버립니다. 자, 확인. 평균으로 바뀌었죠. 하나 더 있죠. 이자액의 평균, 이자액 필드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자액 필드를 배치를 하는데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요. 순서대로 밑에다가. 그러면 아마 합계값이 나오겠죠. 이 요약값을 바로 바꾼다고요.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확인. 자, 그다음 위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자, 행과 열의 총합계라는 건, 자, 앞에 보세요. 아까 여기라고 했죠, 여기. 그래서 구조 이름은 여기가 행의 총합계, 여기가 열의 총합계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럼 이 기능은 어디 있냐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피벗 테이블 자체의 모양을 다룬다, 형태를 다룬다.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디자인 탭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찾기 힘들겠지만. 자, 레이아웃 총합계 보이세요? 레이아웃 형태, 총합계. 자, 핵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숨기기.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여러분. 사라졌죠? 이렇게. 자, 행의 총합계, 행렬 총합계 설정, 표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행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요쪽만. 그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럼 아래쪽만. 그럼 문제에서 둘 다 나타내지 표시하지 않는다. 숨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레이아웃의 총합계, 행렬 총합계 해제, 숨기기를 이용해서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품 갑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자, 화면 보십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화면 보실래요?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 자체를 이거 자체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는 건 이 결과물인데 이게 뭐 어떤 형태에 나타나는 건 상관없고요. 근데 이거 지금 보고서 레이아웃이란 건 이 표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보고서 레이아웃. 그래서 압축 형식. 아무 변화가 없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압축 형식입니다. 모양새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럼 개요 형식. 요렇게. 그럼 아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던 요 내용물들이 필드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계약기간 점포명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요 항목에 뭐 강서, 반포 이렇게 요약 정보가 나와 있는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테이블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뭐, 명확하게 딱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이 좀 들어가 있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라고요?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여 지정하시오. 요거 선택. 이렇게, 모양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감영역의 표시 형식 배우셨죠? 셀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죄의 첨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자, 감영역에 필드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감영역 다루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상기 위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줄 세 번째 줄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리고 왔군요. 가로 안에 보시면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표시. 자, 감영역의 이름표. 자, 앞에 보세요. 감영역에 필드 2개가 배치가 되면 이름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걸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이 열이 아니라 어디로 행으로 위치하다. 요거 빠뜨렸네요. 순서대로 진행한다 하면서 제가 됐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감영역이 그러면 표시자 필드가 2개 있죠. 계약금이 이자예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니까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러면 이 표시 형식 작업을 몇 번 해야 된다고요? 2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작업이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선택한 내용이 해당 필드가 돼야 되겠죠. 자, 분석 탭에 가셔서 활성 필드 그룹에 활성 필드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요거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셀 포인트를 피벗 테이블 안에서 셀 포인트를 옮기세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클릭. 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아무 곳이나 클릭이 없어요. 바뀌는 거 보이세요? 요게 활성 필드, 선택 필드입니다. 작업 알고 선택해 놓은 필드. 그럼 무슨 필드가? 계약 금액 필드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 없죠. 그러면 필드 설정 요겁니다. 활성 필드, 선택 필드의 필드 설정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창이 나타납니다. 각 필드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체 하단에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셀서식 대하상자의 숫자 범죄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없죠. 시험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본값이라고 해요. 기본값 상태 그대로 둡니다. 필요한 것만 설정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값필드 설정창에서 확인.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요. 왜?
값 영역에는 필드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셀 포인트를 옮겨서 평균 이자의 필드인 거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에 표시 형식 기능이 여기에 화면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메뉴 명령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 잘 따라오세요. 이게 할 게 양이 뭐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입니다. 자, 숫자 범죄 나머지 내용 있었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체크하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건 기본값 그대로 두세요라는 이야기고. 확인. 그리고 값필수 확인. 자, 네 번째,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 배우셨죠?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기존 서식들의 모음, 에? 기존 화면 보세요. 제하면 기존 서식들의 모음 스타일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디자인에 있겠죠. 모양 순서. 여기 가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보일 거고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칩니다.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밝게 보통 어둡게라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내용 읽을게요. 161페이지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으로 하세요. 그러면 보통 그럼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보통 영역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을 목록의 이름 값들을 확인을 하시고 1, 2, 3, 4, 5, 6, 7, 8, 9, 10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끝 저장.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주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실기 시험에 지금 그 교재에 보면 160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삼각형도 보이죠. 그 표시가 있는 문제는 0점 아니면 만점입니다. 그 문제에 배정되어 있는 점수가 있거든. 만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다 부분 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능. 여기는 조금 다뤄야 될 기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시트 이동, 저는 시트 이동 단축 통해서 피벗 테이블 3으로 가겠습니다.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 3. 교재 165페이지. 자, 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임금 명세서표의 지기를 열 근속 기간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급 상해금 합계를 계산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18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제가 수업의 진행상 제가 토막토막 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다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기출문제 푸실 때. 자, 그럼 잠깐만요. 피벗 테이블은 뭘 이용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선택해야 되죠? 이거 범위 안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범위 선택 이렇게 하면 되죠?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됩니다.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응?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죠, 정렬. 그때 제가 뭐 구분 필드를 정렬하니까 여러분 이만큼 선택해서 정렬하니까 뭐 에러 떴잖아요. 이렇게. 네. 기억나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왜 강조하냐고요? 이건 문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할 수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기능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 데이터의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위치는 문제에
동일 시트, 현재 시트, 기존 워크 시트,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A18, H가 아니면 A18 셀 선택하시고, 지기를 저 문제 갑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지기 필드를 열 영역에 배치. 근속 기간을 행으로 배치. 근속 기간을 행으로 배치. 값에는 기본급 상여금의 합계를 선택해서 자, 기본급의 합계, 상여금의 합계. 자, 기본급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 그러면 숫자로 구성되는 필드이다 보니까 합계가 먼저 나올 거고요. 상여금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 숫자로 구성되는 필드이다 보니 합계값이 바로 표시가 될 겁니다. 순서대로 계산. 그럼 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합리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틀린 계산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품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근속 기간은 1에서 5,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으로 그룹으로 표시하시오. 저 그룹이란 용어 기억나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어디서 했냐면 부분합에서 했습니다. 부분합.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물론 부분합할 때 그 표현의 표시는 자료의 성격이 같다고 그랬지 제가 데이터가 똑같아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건 그룹이 아닌데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도 뭡니까? 그룹이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문제에서 1부터 5까지가 뭐 자료의 성격이 같은 거라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가 자료의 성격이 같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로 가겠습니다. 작업을 해야 될 필드가 뭐라고요? 문제에서 근속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그러면 근속 기간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셀 포인트를 옮겨서 활성 필드 그룹의 활성 필드가 근속 기간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어떻게든 여기 이 이름만 나타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룹이라는 기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룹 필드. 그룹 필드. 그러면 시작값 자동으로 인식 4. 끝값 자동으로 인식 19. 최소값 최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인식.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인식했다는 건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작값을 내가 임의로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20으로 끝을 내겠다. 왜?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단위라는 건 그룹 묶어야 될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니까. 그래서 일식 묶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는 것들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 보면 묶는 단위가 얼마쯤 돼야 됩니까? 5. 50 묶어야 돼. 그럼 1부터 5, 6부터 10, 11부터 15 이렇게 묶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5부터 20. 그럼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 해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당연히 해당 필드 선택되어 있어야겠죠. 활성 필드. 그리고 그룹 해제 한번 눌러보실래요? 귀찮지만. 다시 원상 복구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룹 필드. 문제 내용 이제 충실히 맞춰갑니다. 그룹 필드. 그리고 시작 끝과 자동으로 인식했지만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묶는 단위는 알아서 설정하시면 된다. 문제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대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설정을 사용해주세요. 자, 감영역에 필드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러면 이 작업을 셀 서식 작업을 2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계 기본급부터 하죠. 활성 필드, 기본급 필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숫자 범죄. 내용 똑같은 방금 있죠.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죄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한 번 더 다시 가 필드 설정에서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상여금, 합계 상여금 필드인 거 선택하시고,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확인. 끝. 네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행의 총합계 표시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자, 요건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 모양새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 반대국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열의 총합계만 나타내겠다. 맞아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총합계입니다. 총합계 레이아웃이 아니고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나타내겠다. 설정, 표시. 그 정도 구글 실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 그 네 번째 삼각형 끝부분에 빈 셀은 별 표시를 하세요. 자, 앞에 보실래요? 빈 셀이랑 이 요약 값이 없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왜 저기 값이 안 나타나죠? 네? 저왜 빈 셀이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에서 15에 해당되고 가장 두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표가 적기 때문에 저 비어 있는 내용을 따라가더라도 내가 행이나 열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겠죠. 눈길이 다 적으니까. 근데 이게 A3G에 나올 정도의 표의 크기입니다. 그럼 따라가다 보면 이게 표가 비어 있으면 이게 눈길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따라가는 라인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큰 표를 만들 때 위에 있는 자리에 보통 별표시나 대시 같은 하는 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선가 어느 곳에서. 고요 작업은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피벗 테이블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 탭에 피벗 테이블 옵션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옵션. 그리고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 레이아웃 및 서식 빈 셀 표시 비어 있는 셀에 대해서 특정 기호나 특정 문자로 표시하겠다. 여기서는 별 표시한 게 확인. 자, 다섯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진행하시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 자체의 모양, 보고서 자체의 모양은 개요 형식이거든요. 물론 개요 형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압축 형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값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니까. 테이블 형식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상 없죠. 자, 잠깐만요. 뭐 빠뜨린 거 있어요? 없죠. 자, 앞에 봅니다. 일단 작업이 끝났으니까. 잠깐만요.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시작 위치가 바꾸는 거 어디라고요? 여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피벗 테이블 이동. 184. 그 다음, 이걸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냐면, 지운다라는 기능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모두 지우게 하면, 그냥 배치한 필드가 없어지고, 피벗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에? 실행 취소, 컨트롤 Z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고요? 피벗 테이블 영역을 범위 설정하시고 그냥 셀 범위 삭제입니다. 행이나 이럴 선택하시든지 셀 범위 삭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시죠. 안 그러면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되살리는 방법. 자, 저장. 네, 잠깐